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참 세상이 어수선한 때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침몰과 그 대응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형태에 관해서 10일이 넘는 고민들을 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이 자리에 서서 오늘 결정된 사항들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정치판도 이런데 모든 것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의 근본이 어디에 닿아야 하는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국민 상식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자 바로 잡고자 저는 오늘 많은 동지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적 재난에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 이유하고 치유하면서 씻김의 그런 눈물들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실 공천과 지분 챙기기에 급급해서 패거리 정치와 구태 정치를 또다시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복지정책의 포기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등 민심과 역행되는 헛발질을 끊임없이 정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길어올린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끈을 이미 놓아버리고 침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께서 경로하고 있습니다. 도로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면 왜 새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름 짓고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역도 없고 유권자도 없고 지역의 미래도 없고 시민들의 생각도 빠져버린 개파와 공천 장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탄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천은 어디로 가버렸고 시민들의 선택권은 도둑질 당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는 지난 1988년도 민주당 후에 승선한 이후에 줄곧 바른 정치를 위해서 선배들을 모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한때 열리는 우리당이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도 저는 그 뿌리인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완주 군수에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주민들과 더불어서 완주군을 그리고 농업농촌을 전국의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무공천 철회 비판을 잠재우고자 휘두른 개혁 공천이라고 하는 이중 잣대의 칼날에 제가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결정을 맞아버렸습니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 5기를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과 완주군수인 저는 왜 배제돼야 되고 충남지사는 되고 완주군수는 안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증명에서 보인 시민 중심의 생활정치,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 지역 활력을 만들어가는 정치, 이런 것들은 왜 공천 혁신의 핵심 잣대로 이런 것들은 쓰여지지 않는지 많은 주민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은 명분은커녕 원칙과 형평성조차도 무시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서는 아무나 공천해도 아무나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에 빠져버린 이런 잘못된 공천의 행태, 이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패거리 정치의 밀실 짬짬이 공천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별을 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시킨 노칼푸드 방식의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전주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전주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대환과 희망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중앙으로 크게 키운다면 진정한 수권 능력을 갖춘 그런 정당 자양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어왔고 희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잔인하게 박탈시켰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최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이유까지를 설명도 없이 그 이유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유서를 개봉도 하지 않고 파벌과 계보에 앞장선 대표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일간 하얀 천을 내리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듬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이번만큼은 시민 후보로 서서라도 막대기라도 꽂아만 놓으면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는 이런 오만과 독선을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저당 잡힌 낡은 패거리 정치를, 패당의 정치를 끝내고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울 것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들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용기 내라.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임정엽, 너를 시민 후보로 세워서 비전도 실행 능력도 없는 개파 정치와 대물림 정치로는 더 이상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라. 난파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리고 어려운 전주에 새로운 등대의 불빛을 한번 켜서 경고를 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27년간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적을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로지 시민들만 믿고 120년 전 부패와 무능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녹두 장군과 농민들의 결연한 자세로, 그 심정으로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저 임정엽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열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오로지 주민들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존감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그리고 실천적 행정, 시민의 행정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녹할푸드이며 그리고 농촌 활력의 수도 완주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길을 꿋꿋이 앞으로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중심의 새 정치이고 그리고 창당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목민관의 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어 전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심을 버리고 집을 나간 새 정치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또 전주에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라고 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시민만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6월 4일날 기필코 시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부응하는 승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주를 새로움과 혁신으로 물결치도록 해 보이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전남북에 있는 올곧은 후보들과 제3지대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대안과 희망을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정권교체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길은 없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혁신 그리고 지역 혁신의 봉합불은 이미 불이 붙고 올라탔다고 생각합니다. 65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벅찬 역사의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치단체를 경험해 본 경험으로 검증받은 능력으로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주를 바꿔내보겠습니다. 역동적인 전주, 일자리가 많이 넘치는 전주, 그리고 안전한 도시 전주, 시민들의 행복한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직 이래만 목마른 임정여비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이 선거가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선거가 능력과 무능력한 사람들의 싸움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번 선거가 검증받은 후보와 검증받지 못한 후보와의 싸움으로 전개될 걸로 봅니다. 말만 잘하는 후보, 말로 하겠다는 후보와 일을 잘하는 후보의 싸움으로 앞으로 전개될 걸로 봅니다. 전주가 바뀌지 않으면, 전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권력만을 주려고 하는 이 패거리 정권, 패거리 권력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저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끌고 갈 걸로 봅니다. 반드시 여기서 이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민들을 위한 권력,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지대 연대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본의 후보는 진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후보와의 연대보다 정책과 가치를 함께하는 후보들과 생각을 정리해나갈 생각입니다. 표를 보고 가고 권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예. 과연 시민후보 공천에서 다시 시민후보 나선다 하신다는데 그 시민후보 중에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분위기로 계신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이 분개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일 잘하라고 힘을 모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관해서 분개합니다. 시민들이 선택권을 뺏어간 것에 관해서 분개하는 거죠.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폐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농민 또는 소외받는 복지에 소외받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 다양하죠. 근데 이분들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상당수도 그런 뜻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의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선 재심을 청구하기 직전에는요. 예. 그 당원으로서의 당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말을 좀 어떻게 보면 바꾸시고 한 건데 그거에서는 어떻게 좀 바꿨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당헌 106조 2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자에 한해서 그 사람이 임기 중에 그런 과오가 없으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들은 통과를 시켰고 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헌을 위배한 사람이 제가 아니고 그 심사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규정을 제가 위반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만 당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처럼 당의 헌법 아닙니까? 그걸 위반한 사람들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심이라고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보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서 전국에 모범과 표본을 보인 그런 역량 있는 자치단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사실 하나만으로 자격심사를 가지고 종신제와 같은 형벌로 영구히 공직을 배제하는 것은 당헌에도 위반된 거다. 그래서 재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재심위원회의 의결 결정문까지를 밟아버린 최고 개파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당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탈당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후보님께서는 정치적으로 큰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적 어떤 이제 홍보에 있어서 그 향후 여기서 만약에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도 될 수 있고 막 그런 건데요. 객관적으로 모험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모험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정치를 모험과 계산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야 되는 길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걸 알고도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고 위기가 온다고 해도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이익과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그럼 당선이 될 경우에 당 복귀를 염두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염두를 전혀 하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당선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그 뜻을 묻고 복귀 여부를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당을 변화시키고 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복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예. 현재부터라도 나는 아직도 민주당의 피다 라는 것을 표명하실 건가? 그래야지 더 유리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27년 동안 당이 그렇게 어려워도 한 번도 당을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출마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마저도 저를 박탈을 시킨 겁니다. 이유가 합당하면 수능을 해야죠. 근데 이유가 합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시민들의 바람이 이것이 아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뿌리부터 민주당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당을 바로 세우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역할 또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이제 공천을 나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그 임 의원님하고 이제 맞서서 부딪힐 텐데 이번 그동안 통치해왔는데 일당 통치의 폐해에 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70년도, 60년대에 민주당, 신민당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등록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경선 방식도 시장 군수에 관해서도 도의원에 관해서도 정리되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후보, 현직 후보들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고 개파에, 계보에 특정한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인지 헌정치연합인지의 현재의 행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저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인물을 보고 뽑을 것인지 또다시 일당 민주당만 보고 뽑을 것인지 시민들이 저는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혼란하다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민들이 볼 때 혼란스럽죠. 이 과정은. 그러나 마지막에 시민들이 후보 누가 지역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지도자는 아니라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라고 보기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를 많이 줬다. 예.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선거 구도는 어떻게 짜질지 혹시 그건 이제 시민들이 결정을 하겠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정치를 보는 눈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도대로 끌다 보니까 정치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특정인들이 정치를 농단하려고 하는 것을 구도로 짜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어떤 기존 정치 세력들이 의도했던 바대로는 공천만 하면 된다는 것은 깨질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무소속이 된다는 것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2006년에 자치단체장 14명을 뽑는데 무소속 5명, 민주당 5명, 열린당, 그 잘나가는 열린당이 4명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주에서 그런 일들을 봐왔고 정읍에서도 봐왔죠. 저는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이렇게 답변 올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주셔서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전주가 새롭게 좀 정리되고 시민들의 희망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